머스큘로스켈레탈 토크, 근골격계, 근육뼈대계 토크. 우리가 이제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은 배웠죠. 어떤 것을 중심으로 네 가지 성분이 있다 그랬죠. 자, 물체가 있어요. 여기서 힘을 지금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 있다. 여기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끈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작용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작용점은 여기라고 점을 딱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방위라고 하지만 제가 정의 내린 축은 X축, Y축, Y축이죠. Y축으로 되어 있고요. 디렉션, 방향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당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크기는 뭐 저희가 유추하기는 힘들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요거랑 요거랑 두 번째가 더 힘이 크겠죠.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가속도도 좀 더 빨랐기 때문에 두 번째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 그림에서는 화살표의 길이, 이렇게 있는 길이와 이만큼 있는 길이는 요만큼 길이가 더 크기, 매그니튜드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작용점에서부터 관절까지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토크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토크, 뭐 모멘트 팔, 모멘트 암 이런 것들 너무 정신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핵심만, 우리 뭐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계산까지 하는 건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핵심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림을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림 1.16이에요. 1.16 그림. 여기 작용점이 있죠. 이 작용점을 기점으로 화살표가 요렇게, 작용점을 기점으로 화살표가 요렇게 형성이 된다면, 만약에 그냥 요 뼈, 어떤 뼈죠? 레디우스죠. 레디우스 뼈만 댕강댕강 매달려 있다. 아까 전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요렇게 뼈만 있다 그러면 근육이 아까 붙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당겨지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중심점, 그러니까 이 질량 중심이니까 좌우 밸런스도 맞겠죠.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 요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배웠죠? 가장 처음에 병진 운동과 돌림 운동 중에 병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육이 수축을 해서 힘이 발생되면 원칙적으로는 병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관절로 다 뼈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로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그거 지금 골절된 거죠. 관절에 어떤 탈구가 일어났거나, 그죠? 그런 일은 우리 몸에 흔하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관절이 형성이 돼 있다는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관절, 책에 나오나요? 네, 책에는 요 관절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관절의 돌림축이라고, 돌림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네요. 관절의 돌림축이라고 하는 요 검은색 동그라미에서 이 옆그림으로 볼게요. 우선 내적인 힘에서 우선 작용점에 따라가서 작용점 빨간 점 찍고요. 여기서부터 빨간 점에서 관절의 돌림축까지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길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외적인 힘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오브 어플리케이션에서 돌림축까지 또 직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뭐 D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책에서는. 또 똑같은 D가 되면 안 되니까 D1으로, 그죠? D1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바로 모멘트 팔, 뭐 영어로는 모멘트 암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팔, 모멘트 암, 팔, 암, 그 뜻이에요. 모멘트 팔, 모멘트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D라고 하는 요 놈은 인터널 포스, 내적인 힘의 모멘트 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T1은 외적인 힘의 모멘트 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든 그림이 바로 그림 1.17에 있죠. 여기 1.17에 있잖아요. 제가 이거 그대로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보니까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T1은 파란 색깔로 제가 따로 또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D1이 아니죠. D0, 그냥 D였죠. D0, D. 그리고 D1이라고 하는 외적인 힘의 모멘트 팔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배웠고요. 힘은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으로 나뉜다. 우리 그림에서는 내적인 힘은 이렇게 양의 방향, 외적인 힘은 이렇게 음의 방향. 외적인 힘은 중력, 내적인 힘은 바이세스 브라키. 위팔 두갈래근, 상완 이두근의 근육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주어지진 않지만 어떤 수치가 있겠죠. 그 수치가 있을 텐데 뭐 뉴턴으로 표시를 하겠죠. 바이셉스 브라키 지금 힘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까요? 편하게 100이라고 할게요. 100의 힘을 발휘를 하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50만큼 2배만큼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5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제 100의 힘, 바이셉스 브라키의 100의 힘과 여기 있는 거리 있죠. 모멘트 8, 이 D만큼의 거리를 곱하면 이게 바로 내적인 힘의 모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모멘트. 그래서 책을 보면 근육뼈대기의 토크라고 17페이지에 제목이 있고요. 파란색 글씨죠. 둘, 넷, 여섯 번째 줄을 보면 힘과 모멘트 8을 곱하면 힘 곱하기 모멘트 8이죠. 힘 곱하기 모멘트 8은 토크 또는 모멘트를 만들어낸다 라고 나오죠. 자, 슬라이드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인터널 토크 그리고 익스터널 토크 두 개가 지금 같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두 개가 지금 같대요. 결국 두 개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을 주지만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 관절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두 개의 힘이 같기 때문에. 자, 인터널 토크 요거를 우리 책에서 토크 또는 모멘트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터널 토크를 같은 말로 인터널 모멘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터널 모멘트. 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널 토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널 IF, 인터널 포스예요. 여기 IF 있죠? 인터널 포스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가지고 쓴 겁니다. 인터널 포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정한 게 100이니까요. 숫자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D 여기 나와 있는 요 거리가 뭐 편의상 제가 지금 길이 1이라고 할게요. 이 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거리 1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반면 익스터널 토크 한번 볼게요. 익스터널 토크는 똑같은 말로 익스터널 모멘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익스터널 토크는 EF는 익스터널 포스의 약자죠. 요걸 그대로 와서 쓴 거고요. 그리고 D1을 만약에 구하라고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 EF는 우선 제가 5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50이죠. 50 곱하기죠. 그리고 여기에 T1만 이제 구해서 넣으면 돼요. T1의 길이 100이죠. 이거 100 곱하기 1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해서 피하는 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100 곱하기 1은 100이죠. 이게 100이기 때문에 요것도 곱했을 때 100이 나오면 요 등식이 같다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건 아주 쉽죠. 2. 그래서 요 D1의 길이는 2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숫자를 제가 가정을 해서 문제도 내보면서 한번 인터널 토크 그리고 익스터널 토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정리를 합시다. 자, 우선은 아까 전에 네 가지 성분이 있다는 내적인 힘, 외적인 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했죠. 힘은 이제 작용점에서 방위,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화살표가 그려지고요. 마지막 지붕 모양으로 방향, 디렉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요거 힘의 크기는 이 길이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그림으로는 표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작용점에서부터 힘이 발생이 되는데 요게 우리 관절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는지는
이 중심점에서 얼마나 작용점이 멀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요 돌림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는 요 길이를 우리가 모멘트 팔, 모멘트 암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멘트 팔 그리고 힘을 제가 바이세스 브라키는 100이라고 가정을 했죠. 바이세스 브라키의 힘 100과 모멘트 팔의 길이 1을 곱하면 이 바이셉스 브라키 내적인 힘의 모멘트 혹은 내적인 힘의 토크가 발생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이 내적인 힘의 토탈 모멘트 혹은 토크가 100이니까 외적인 힘도 지금 100인 상황이라고 그림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팔이 근육에 힘을 주는데 힘을 딱 주는데 올라오질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외적인 힘도 100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100이 되려면 50이라고 가정한 외적인 힘에서 곱하기 거리, 모멘트 팔은 2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좀 쉽게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자, 곱하기 나오고 등식 나오고 이러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보고 필기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정도는 키네지올로지를 공부를 할 때 이 정도 좀 계산적인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정도는 노력하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너무 좀 정신없었다 라고 하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필기하시고 다시 이해가 안 된 부분부터 다시 반복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길 권유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활체육 쪽에 종사하시는 강사님들이시라면 이제 책을 가지고 얘기할 땐 토크 거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조금 뭔가 이제 그 실마리 어떤 감이 오실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것만 그냥 달달달 공부를 하고 내가 사용하는 실무에 토크라는 개념을 대입을 못하면 이거는 죽은 지식이거든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 되려면 이걸 어떻게 임상에서 혹은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19페이지를 보시면 19페이지 왼쪽에 가장 하단부, 가장 아랫줄을 보시면 정적인 돌림 평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정적인 돌림 평형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토크를 배웠잖아요. 여기 정적인 돌림 평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영상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들 것은 제가 거북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거북목. 이거를 뭐 터틀넥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병원에서 차트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포워드 헤드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포워드 헤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 목이죠. 뭐 앞으로 기운 목 이렇게 한글로는 해석하는데 어쨌든 이 포워드 헤드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우리 원래 경추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 어깨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북목이 되게 되면 코, 눈이죠. 이 상태에서 거북목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너무 심하구나.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몸이 여기 있죠. 자, 얘 왜 뒤로 기울여져 있지? 자, 몸통만 다시 좀 그려볼게요. 이게 정확한 체형이라고 한다면 요게 노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게 거북목인 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체형은 요 머리의 중심이 여기라고 할게요. 질량 중심이 몸통과 비교해서도 멀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제가 목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목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목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목에 있는 질량 중심이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할게요. 질량 중심과 머리에 있는 질량 중심이 지금 거의 같은 선상에 위치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X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X축 방향으로 하는 양과 앞뒤 밸런스가 거의 지금 동일한 거죠. 네, 목이 살짝 앞으로 빠져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다시 지워볼까요? 예를 들자면 경추가
조금 고개가 포워드 헤드 돼서 앞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몸통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뒤에 가 있어야겠죠? 약간 목이 앞으로 나왔죠? 근데 얘보단 심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느낌이지만 약간 거북목 느낌으로 만든다면 이 사람은 아까랑 비교했을 때 중심점이 한 요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경추의 중심점이. 그러면 이렇게 머리의 중심점과 선을 그었을 때 요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요 정도 길이의 차이가 나는 것을 뒤쪽에 있는 근육이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여기 붙어있는 요런 근육들이 날개뼈, 뭐 어깨 쪽, 견봉 이런 곳에 다 붙어서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힘을 주는 게 이 모멘트 팔이죠. 모멘트 팔이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일은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체형에서는. 근데 거북목이 되면 자, 머리, 헤드의 중심, 두개골의 중심이 이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 거북목이 굉장히 심하니까 서비컬의 중심이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머리의 중심, 질량 중심과 선을 그어서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 길이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보이죠? 지금 얘는 이 정도 길이인데 얘는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네요. 이렇게 모멘트 팔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머리가 더 앞으로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뒤에 있는 똑같은 요 근육들 있죠. 뒤쪽에 있는 근육들. 대표적으로 뭐 어퍼 트라페지우스, 뭐 레베트 스카플라, 윗 등세모근 혹은 윗 승모근이라고 불리는 어퍼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견갑 거근, 어깨 올림근이라고 하는 레베이터 스카플라 같은 근육들이 우리가 거북목이 때 많이 뭉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앞으로 나간 것 자체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요거는 계속해서 뭉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네가 떨어지지 않게 훨씬 더 많은 힘으로 오리엔테이션, 매그니튜드 굉장히 많은 힘을 얘보다 상대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했던 이 정적인 돌림 평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환자 고객님들에게. 정적인 돌림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요거를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거나 운동을 시킬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사지 기법 좋아요. 근육을 릴렉스 시켜서 통증이 경감되고요. 뭐 혈류장애가 개선이 돼서 두통들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혹시라도 거북목이 있을 때 그냥 어퍼 트라페지우스, 레베이터 스카플라만 풀고 있진 않은지, 혹은 모빌라이제이션 테크닉만 하고 있지 않은지, 카이로만 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루틴적으로 하고 있다면 임상운동학을 지금 접하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만의 어떤 치료 방법들 그리고 운동 방법들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한번 제대로 돌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 이미 키네지올로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재밌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네마틱의 힘에 관한 것은 끝났고요. 힘에 있어서 토크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모멘트 팔이라고 하는 길이, 그리고 근육의 힘을 나타내는 화살표에 대한 의미 4가지 살펴봤고요. 모멘트 팔과 화살표의 크기를 가지고 곱하면 모멘트 혹은 토크가 나온다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임상적인 우리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정적인 돌림 평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졌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능외부학에 정말 밀접하게 나오는 내용, 근육들의 작용, 근육들의 타입에 대해서 나옵니다.